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도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행동 설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습관의 디테일을 가져왔어요. 영문 제목은 타이니 헤비츠라고 해요. 저자인 BJ 포그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행동 설계 연구소장이에요. 행동과학자로서 어떻게 습관을 설계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아주 잘게 잘라서 설명을 해요. 위대한 변화를 만드는 습관을 쉽고 즐겁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죠.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어떠세요? 작심삼일 그 이상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또 지키지 못했어.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자는 변화에 실패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러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변화에 대한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탓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책에서는 원하는 것을 아주 작은 행동으로 쪼갠 다음에 잘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찾아내고 수정한 후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해요. 책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동기보다 능력이고 능력보다 자극이에요. 이 인간 행동의 3요소인 동기나 능력, 자극을 조합해서 습관을 수정할 수 있어요. 재밌는 부분은 저자가 나의 동기, 나의 절실함을 믿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보통 우리는 절실해야만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는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능력과 자극에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저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챕터는 5장, 감정이 습관을 만든다라는 부분이었어요. 오늘은 책에서 이야기하는 습관 설계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뇌에 작용해서 습관을 만들게 되는지 이 5장을 조금 더 집중해서 요약해 볼게요. 새해의 좋은 습관, 보이스 플러스와 함께 만들어봐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감사드려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습관의 디테일, BJ 포그 지음, 김미정 옮김, 흐름 출판. 1장, 무엇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가? 저자는 행동을 자전거에 비유했어요. 자전거마다 모양은 조금씩 다르게 생겼지만 핵심은 바퀴와 브레이크와 페달인 것처럼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작동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적 행동, 이 행동이 발생하려면 동기와 능력과 자극이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기는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고요. 능력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에요. 자극은 그 행동을 하라는 신호입니다. 원하는 행동을 하려면 동기와 능력과 자극의 요소를 조정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 알면 되겠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순위는 자극을 찾는 거예요. 회의에 지각하는 직원들에게 시간을 맞춰 오라고 닥달할 필요가 없어요. 회의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해 놓았는지 물어보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적절한 자극을 설계하기만 하면 돼요. 자극을 설계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직원들이 회의 시간을 지킬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지각하는 직원들은 그 직전까지 다른 회의에 참석하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럼 그 회의가 끝나는 대로 달려와도 이 회의에 늦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지각은 능력의 문제였어요. 마지막으로 이 직원들에게 자극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동기가 문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때만 시간 엄수를 위해 동기부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행동 문제 해결의 마지막 수단이에요. 2장, 동기를 믿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동기야말로 행동 변화의 진정한 원동력이라고 믿어요.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면 뭔가 어떤 습관이든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죠. 물론 동기는 행동의 3요소 중 하나예요. 하지만 변덕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동기의 함정을 어떻게 피하는지 알아야 해요. 동기는 꽤나 복잡합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서도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이렇게 상충하는 동기들이 우리를 심리적인 고통으로 몰아넣어요. 물론 동기가 급격하게 강해지면 매우 어려운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기에 불이 당겨지면 위험한 순간에 사람을 구한다거나 회사에 사표를 던진다거나 냉장고에 있는 정크푸드를 내다 버린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월차를 내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난다거나 새해 결심 10가지를 하루 동안 다 지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높은 수준의 동기는 산발적이며 지속 불가능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동기가 약해지기 시작하죠. 행동 설계에서는 이처럼 일시적으로 동기가 급격하게 요동치는 현상을 동기 파동이라고 부른대요. 우리가 새해에 결심을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해마다 약 1억 명이 온라인 강의에 수강 신청을 하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 중도 포기를 한대요. 연구에 따르면 끝까지 수강하는 사람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동기는 이렇게 1년 내내 변화하기도 하지만 아주 짧은 동안에도 변합니다. 하루하루 심지어 시시각각 바뀌죠. 일반적으로 의지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갈수록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갈수록 감소합니다. 대부분 불금이라고 부르는 금요일 밤에는 자기 개발에 대한 동기가 사라질 수 있죠. 동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기복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기는 장기적인 변화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동기 수준만 높여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요. 동기는 행동 모형의 세 요소 중에서 가장 예측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동기의 변덕에 의지하지 말고 피해가야 해요. 어떤 새로운 습관을 잘 만들어가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일상생활에 도입하고 싶은 새로운 행동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책에서는 행동 설계의 7단계를 말합니다. 1단계, 열망을 명확히 한다. 2단계, 행동 선택지를 탐색한다. 3단계, 자신에게 적합한 구체적인 행동을 찾는다. 4단계, 아주 작게 시작한다. 5단계, 적절한 자극을 준다. 6단계, 성공을 축하한다. 7단계, 반복하고 확대한다. 3장, 작게, 아주 작게 시작하라. 능력, 이루고 싶은 변화가 크건 작건 출발점은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동기를 신뢰할 수 없는지 알아봤죠? 하지만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능력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매일 팔굽혀펴기를 20회 하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루 중 대부분은 팔굽혀펴기를 하려는 동기가 낮을 거예요. 그럼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팔굽혀펴기 20번이 단시간에 습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능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동기가 엄청나게 높은 날에만 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벽 짚고 팔굽혀펴기 2번 하기, 이 정도는 꽤 하기 쉬운 일입니다. 쉽게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습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습관을 설계할 때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속 가능성의 핵심은 단순함이에요. 이 단순함이 행동을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꾸준한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팔굽혀펴기 20회를 목표로 삼는 대신에 벽 짚고 팔굽혀펴기 2회를 먼저 목표로 삼아야 해요. 이렇게 우리의 능력을 조정하면 습관이 빠르게 정착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습관을 만들 때는 항상 무엇이 이 행동을 어렵게 만드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이 대답에는 5가지 요소 중 최소 하나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행동을 할 시간이 충분한가? 그 행동을 할 돈이 충분히 있는가? 그 행동을 할 신체적인 능력이 되는가? 그 행동에는 어떤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한가? 그 행동은 일상생활에 맞는가 아니면 조절이 필요한가? 여기서 말하는 시간과 돈, 신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 일상, 이 5가지가 능력 체인에 포함됩니다. 무엇이 이 행동을 하기 어렵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능력 체인의 5개 고리 중에서 어떤 고리가 가장 문제가 될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요. 원하는 행동보다 훨씬 작은 단위로 행동을 쪼개보세요. 하고 싶은 행동이 매일 1000걸음 걷기라면 우편함까지 다녀오기로 거리를 줄여보세요. 기대치보다 축소한 행동에서 시작하세요. 그것이 기준 행동이 됩니다. 작은 식물에 물을 매일 몇 방울씩만 주면 계속 살 수 있어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을 살려둬야 합니다. 이런 습관 살려두기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든 일상에 뿌리 내리게 한다는 뜻이에요. 작고 간단한 습관이 일상에 정착하면 자연스럽게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4장, 습관 스위치를 찾아서 자극. 어떤 자극들은 자연스럽게 존재해요. 팔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우산을 펼치죠. 그런데 어떤 자극은 설계돼요. 연기를 감지하고 막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우리는 대피를 시작하죠. 자연스러운 자극이든 설계된 자극이든 자극은 당장 행동하라는 신호입니다. 어떤 행동도 자극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동기와 능력이 있을 때 자극에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한 자극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카카오톡 앱에 숫자가 하나 딱 뜨면 참지 못하고 앱을 열게 되는 그 순간이 있죠. 이게 바로 자극을 활용한 마법입니다. 반대로 자극이 없다면 동기와 능력 수준이 높더라도 행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극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의 삶에는 3가지 유형의 자극이 있어요. 바로 인간 자극, 상황 자극, 행위 자극입니다. 인간 자극은 내적 요인에 의존하는 자극이에요. 기본적인 신체적 충동은 우리가 가진 가장 자연스러운 자극이죠. 배고플 때 먹고 졸리면 자고 이럴 때 꼭 필요한 일을 하도록 일깨워줘요. 그런데 생존을 결정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인간 자극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습관으로 삼고 싶은 행동을 설계한다면 인간 자극은 믿을 게 못 돼요. 상황 자극은 행동을 이끌어내는 환경 속의 신호를 가리킵니다. 포스트잇이나 앱의 알림이나 전화벨 소리나 회의에 참석하라고 상기시키는 동료들이 그런 예의죠. 상황 자극은 주기적인 습관을 만들 때보다 진료를 예약하는 것 같은 일회성 행동에 더 적합합니다. 자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화이트보드에 적어둔다던가 AI 비서의 알림을 설정해 놓는다던가 휴대전화 화면에 포스트잇을 붙여둔다던가 이런 자극들이 있겠죠. 상황 자극은 가끔 유용하고 효과적이지만 너무 많은 상황 자극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또 너무 많은 상황 자극 때문에 자극에 무감각해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포스트잇을 처음에 1개만 붙여놨을 때는 눈에 띄지만 10장, 20장을 붙여놓으면 비슷비슷한 알림이 되죠. 3번째 유형의 자극은 행위 자극입니다. 행위 자극은 이미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 습관 중에서 앞으로 기르고 싶은 습관과 연결할 수 있는 일상의 행동을 말해요. 행위 자극은 인간 자극이나 상황 자극보다 훨씬 유용합니다. 그래서 행위 자극은 앵커라고 불러요. 앵커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하죠. 앵커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매우 실용적인 자극 설계 방법이에요. 앵커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루틴한 일과가 있을 거예요. 새로운 습관은 적절한 앵커 다음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따른 후 일기를 펼친다 라던가 화분에 물을 준 후 물을 한 잔 마신다 라는 앵커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5장, 감정이 습관을 만든다. 감정. 긍정적인 감정은 습관을 뇌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첫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면서 순수하고 무한한 기쁨을 얻죠. 아기는 걸음마가 몸에 익을 때까지 반복하고요. 그때마다 부모는 아기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응원합니다. 전 세계 부모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유용한 행동이에요. 적절한 순간의 축하는 아기가 걸음마를 더 빨리 배우는 데 도움을 주죠. 이런 긍정적 경험은 새로운 행동이 습관이 되도록 도와줘요. 즉각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경험은 행동을 강화해서 앞으로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아마 휴대전화에 게임 앱을 다운받아서 실행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게임의 1단계는 말도 안 되게 쉽습니다.
1단계를 클리어하고 성공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온갖 재밌는 감각 경험을 집어넣어뒀어요. 빠르게 성공한 느낌을 얻죠. 그래서 잠시라도 틈이 나면 계속해서 이런 성공하는 경험을 하고 싶기 때문에 게임 앱을 엽니다. 왜 이 게임 앱을 열겠어요? 게임을 잘하기 때문이죠. 잘하고 성공하고 칭찬받기 때문이에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우리는 예전의 경험을 근거로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예측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느끼는 감정과 앞으로 그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사람들은 반복이 습관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습관 형성까지 걸리는 시간에 집중해 왔죠. 저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이 행동과 결부됐을 때 아주 빠르게 습관이 형성됩니다. 단 며칠 만에 형성될 때도 있어요. 어떤 습관들은 즉각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 그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지 않고 습관화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감정이 습관을 만들어요. 습관을 만드는 것은 반복이 아닙니다. 빈도가 아닙니다. 마법의 약도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새로운 습관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축하하기예요. 축하는 내 자신을 돌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어떤 기술보다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보상과 축하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보상과 축하는 다릅니다. 보상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행동을 하는 도중이나 행동을 하고 난 바로 그 직후에 보상을 주어야 그것이 습관화가 됩니다. 도파민은 아주 빠르게 뇌에서 분비되고 처리돼요. 그래서 습관을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유쾌한 감정의 신호를 빨리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판매 실적에 따라서 보너스를 받는다던가 월 1회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것은 동기를 유발할 수는 있지만 습관을 만들지는 못해요. 인센티브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주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을 입력하는 데 중요한 도파민을 분비시키지 못합니다. 아침에 내가 스쿼트를 3번 하면 저녁에 영화를 한 편 봐야지 이런 보상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도파민이 2가지의 경험을 연결하기에는 시간상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습관을 형성하는 진정한 보상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적이고 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습관을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습관이 되었으면 하는 행동을 한 다음, 아주 작은 행동을 한 다음에 즉시 축하하세요. 간단하죠? 중요한 건 행동한 직후에 축하해야 하는 거예요. 즉시 축하해야 해요. 그리고 축하할 때 느끼는 감정의 강도도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행동 직후에 즉시 축하해야 하고 진정한 축하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벽 짚고 팔굽혀펴기를 2회 해낸 다음에 정말 격하게 그 즉시 나에게 축하를 보내세요. 주먹을 쥐고 대단해! 잘했어! 라고 외치는 거예요. 즉시 긍정적인 느낌이 들면 적절한 축하 방식입니다. 물론 축하 동작을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미소를 짓거나 머릿속으로 조용히 긍정의 말을 해주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꼭 맞는 축하 방식을 찾아보세요. 축하가 어색하거나 장난처럼 느껴지면 역효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뇌는 어색한 느낌을 싫어하거든요. 뇌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축하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이런 축하의 예시를 들어요. 예! 하고 외친다던가 주먹을 꽉 쥐고 흔든다던가 활짝 웃어보세요. 혹은 아이가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면 잠시 춤을 추거나 손뼉을 치거나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엄지손가락을 축혀 올려도 좋고요. 잘했어 라고 속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위를 올려다보면서 만세를 부른다거나 내가 해냈어 라고 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자신만의 다양한 축하 방식을 개발해보세요. 어떤 축하의 세레모니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축하가 뇌의 성공의 감정, 뿌듯함을 각인시켜 줄 거예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축하할 가치가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실천하는 것은 작은 성취가 아니에요. 아무리 소소하고 점진적인 변화라도 매우 대단한 성공입니다. 성취를 위해서는 작게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이 작은 성취를 얕잡아 보면 아무리 작은 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기가 첫걸음을 뗄 때 왜 우리는 손뼉을 치면서 좋아할까요? 아기가 완벽하게 걷고 있거나 옆집 아기보다 더 큰 보폭으로 더 잘 걷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작은 첫걸음을 시작으로 아기가 평생 걷고 달리게 될 것이고 그게 엄청 중요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삶의 어떤 순간에도 축하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주저없이 축하해보세요. 뿌듯함을 느끼면 바람직한 행동이 자동화됩니다. 던져놓은 종이를 치울 때마다 축하하세요. 행주를 접어서 다시 걸어둘 때마다 축하하세요. 장난감을 바구니에 도로 넣을 때마다 축하하세요. 그리고 와 잘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자신에게 효과적인 동작을 해보세요. 장담하건대 성공한 느낌이 들 겁니다. 성공한 느낌은 변화의 강력한 촉매제가 돼요. 이제 당신은 자신을 질책하는 대신에 자신에게 축하를 보낼 기회를 찾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축하는 미묘하고도 매우 효과적으로 삶을 바꿉니다. 지금 당신은 자신이 되고 싶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축하드려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하죠. 습관은 변화의 가장 작은 단위일지 몰라도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습관을 기점으로 변화의 동심원이 퍼져나갑니다.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습관으로 시작해서 2가지, 3가지 습관으로 늘려가고 정체성이 바뀌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감을 주고 다시 그들의 마인드셋이 바뀌면서 이렇게 모두에게 힘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원하는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하고 충분히 충만하게 축하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